병원에서 건네받은 서류 한 장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랍 속에 그대로 넣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 결과지에 적힌 숫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건강검진 결과지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번 검진 결과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보다 먼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혈액 검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 전체를 흐르는 피는 산소와 영양분을 구석구석 운반하는 생명의 강과 같습니다. 이 강물의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혈액 검사입니다. 결과지를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혈색소 수치입니다. 혈색소는 우리 몸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 택배기사와 같습니다. 남성의 경우 혈액 100ml당 13g에서 16g 사이가 정상이고 여성은 12g에서 15g 사이가 정상입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빈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평소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숨이 차거나 쉽게 피로해지신다면 이 수치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백혈구 수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싸우는 용감한 전사들이죠.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4,000개에서 10,000개 사이가 정상입니다. 이 수치가 갑자기 높아졌다면 우리 몸 어딘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염이나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혈소판은 어떨까요? 혈소판은 우리 몸의 응급수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달려가서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 수치는 혈액 1세제곱밀리미터당 30만 개에서 50만 개 사이입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멈추지 않고 멍이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당뇨병 관련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복혈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측정한 혈액 속 포도당 농도입니다. 혈액 100ml당 100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100에서 125 사이라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126 이상이면 당뇨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매년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경고 신호입니다. 당화 혈색소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2달에서 석 달 동안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치 성적표처럼 그동안 내 혈당 관리가 어땠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이죠. 5.7% 미만이면 정상이고 5.7에서 6.4% 사이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그 양과 종류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이면 양호하고 200에서 239 사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240 이상이면 이상지질 혈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의 종류입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기름때가 잔뜩 낀 배관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벽에 기름때를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130 이하가 정상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심장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것은 청소부와 같습니다. 혈관에 쌓인 나쁜 지방을 쓸어서 간으로 가져가 처리해줍니다. 60 이상이면 정상이고 이 수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40 미만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 정상입니다. 200 이상이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젊은 나이에도 중성지방이 높으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은 문제가 생겨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것이 AST와 ALT 수치입니다. 이 두 효소는 간세포 안에 들어있는데 간세포가 손상되면 혈액으로 흘러나옵니다. AST는 51 이상, ALT는 46 이상이면 간세포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간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은 70% 이상이 손상되어야 비로소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 아니라도 수치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감마GT 수치는 특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봐야 합니다. 남성은 63 이하, 여성은 35 이하가 정상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지방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술을 끊으면 비교적 빨리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빌리루빈 수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빌리루빈은 담즙의 구성 성분으로 0.2에서 1 사이가 정상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황달이 나타날 수 있고 급성 간염이나 간경화 담석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피를 만들어줍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입니다. 이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으면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신장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졌다는 의미이므로 높을수록 좋습니다. 소변 검사도 중요합니다. 단백뇨가 나타나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격렬한 운동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발견되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현미경적 혈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봤을 때 소변에 적혈구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원인을 반드시 찾아봐야 합니다. 종양 표지자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AFP는 간암 PSA는 전립선암 CA는 대장암이나 폐암 CAA료는 난수암이나 작건참 CA19회구는 췌장암이나 담도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질환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경미하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암이 있어도 이 수치가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치 하나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도 놓치지 마세요. 갑상선 호르몬이 감소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고 증가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어 갑상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수치를 함께 보면 갑상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지에서 정상이라는 글자만 확인하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 A는 말 그대로 완전한 정상입니다. 정상 B는 아직은 정상 범위 안에 있지만 경계선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기준치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기준치 안에 들어가야 정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범위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기준치를 살짝 벗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준치 안에 있다고 완전히 안심해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년 받는 검진 결과를 모아두고 추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80이었던 공복 혈당이 올해 95가 되었다면 아직 정상 범위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를 스스로 파악하고 생활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의 상담입니다. 혼자서 수치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수치라도 개인의 나이, 성별, 기저질환 생활 습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지를 들고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결과지에 적힌 숫자들은 지금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지난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기준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되찾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오늘부터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